여러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처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또 있을까요? 일과 사람 이 가운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고 물으면 대부분이 사람이 힘들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인간관계 노하우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전 세계 6천만 부 이상 판매된 최고의 인간관계 바이블이자 살아있는 투자의 대가 워렌 버핏의 인생을 바꾼 데일 카네기에 져서 인간관계론에서 말하는 사람을 다루는 핵심 원칙 3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주위 사람 다 내 편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원칙, 비난하지 마라. 사람들은 누군가의 행동이나 그 결과물에 대해 쉽게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알게 되면 그 행동을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여기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 뉴스 보도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인 지난 9일 오후 2시쯤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남성이 숨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40대 남성의 유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아들인 15살 A군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자, 아버지를 살해한 A군에 관한 뉴스를 읽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왜 아버지를 살해했는지 궁금함과 함께 자식의 폐륜적인 행동에 분노와 비난의 마음이 생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내막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119 신고가 있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밤 8시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모습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A군의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해당 뉴스를 본 시청자들의 댓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 어린아이가 엄마를 지켰듯이 이제 사회가 저 아이를 지켜주어야 합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판사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비는 천벌을 받은 거지만 아들은 무슨 죄일까요? 안타깝습니다. 칭찬은 할 수 없지만 가정을 구했네요. 어려서부터 엄마가 맞는 것을 보고 자랐을 아이와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보시다시피 A군에 대한 비난보다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물론 어떠한 상황에서도 살인이 정당화될 순 없습니다. 하지만 A군은 그 상황에서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긴 했지만 이 예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그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보면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쉽게 비난하곤 합니다. 때로는 재미삼아 남을 험담하기도 하고 반대로 다른 사람이 한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누구나 비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물론 누군가 비난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며 누구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을요.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해보자. 모든 것을 알게 되면 모든 것이 용서된다. 두 번째 원칙, 잘못을 인정하라.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 신뢰가 무너지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회사 업무 중 실수를 저질렀을 때일까요? 친구와 대화 중 말실수를 했을 때일까요? 우리는 사람이기에 당연히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한 후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누군가는 오히려 더 신뢰를 얻기도 하고 누군가는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앞서 말한 신뢰가 무너지는 행동이란 내가 실수를 한 그 행동 자체가 아닌 내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핑계를 대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비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실제로는 내가 실수를 인정해서 비난받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난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미국 문학의 아버지로 추앙받는 소설가이자 톰 소여의 모험으로 잘 알려진 마크 트웨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잘못을 인정하라. 그러면 권한이 있는 사람들이 경계심을 버릴 것이며 당신에게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를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라고요. 자, 그렇다면 나의 잘못을 인지했으면 그것에 대해 사과를 해야겠죠?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까요? 서울대학교 정신의학과 윤대현 교수는 잘못했을 때 제대로 사과하는 4단계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일단 바로 사과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해. 같이 잘못을 하는 즉시 바로 사과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잘못이야 라고 인정하기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 실수입니다. 내 잘못이야 라고 잘못을 인정하되 뒤에 변명을 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늦어서 미안해. 차가 너무 막혀서. 늦어서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너무 느려서. 라고 핑계를 대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재발 방지를 약속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여보, 어제 내가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다시는 12시 넘어서 들어오지 않을게. 기한을 못 맞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마감일 3일 전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요. 네 번째, 간단한 보상하기입니다. 윤대현 교수는 본인의 일화 하나를 예로 들었는데요. 한 번은 와이프한테 사과하면서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을 준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와이프가 말하길 상품권을 받자 자기가 무엇 때문에 화를 냈는지 순간 기억이 안 나더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약소한 보상과 함께 사과하게 되면 상대방의 속상했던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윤대현 교수는 사과의 4단계 방법 외에 한 가지 더 팁을 주었는데요. 바로 약속을 어겼을 시 향후 약속 날짜를 잡는 데 있어 상대방에게 선택 가능한 날짜를 3가지 이상 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선택의 기회를 줄 때 상대방이 나를 배려한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옳을 때는 그 생각을 부드럽고 재치 있는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전하고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 실수를 빨리 그리고 기꺼이 인정하도록 하자. 싸움을 해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양보한다면 기대한 것 이상을 얻을 수 있다. 세 번째 원칙, 칭찬하라. 여러분은 살면서 이미 칭찬의 중요성에 대해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칭찬은 무쇠도 녹인다와 같은 말이 있듯이요. 여기 칭찬과 관련된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 잠비아의 바벤바 부족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바벤바 부족은 반사회적 범죄 행위가 거의 없는 부족으로 유명합니다. 간혹 규범을 어긴 부족민이 생기면 바벤바 부족만의 특별한 재판이 열린다고 합니다. 죄를 지은 부족민을 마을 한가운데 세우고 부족민들이 돌아가며 한마디씩 던진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죄를 지은 부족민이 그동안 행했던 선행에 대해 칭찬을 한다고 합니다. 잘못에 대한 비난이 아닌 오히려 그동안 잘한 점에 대해 칭찬을 한다는 것이죠. 칭찬을 통해 죄를 지었던 부족민 스스로가 반성하고 죄를 뉘우치게 하여 다시 구성원으로 돌아오게 하는 바벤바 부족의 재판 방법입니다. 또 여기 칭찬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21살 쿄카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자존감이 낮았는데요. 일본 제작진들은 자존감이 낮은 그녀를 위해서 실험을 진행합니다. 잘생긴 혼혈 모델을 섭외해서 50일 동안 매일 외모 칭찬을 하는 것이었죠. 그런데 제작진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0일이 지나고 쿄카의 외모는 몰라보게 변한 것이었죠. 성형이나 다이어트 없이 말이죠.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그럼 칭찬의 중요성은 알았는데 어떻게 칭찬해야 하는 걸까요?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김경일 교수는 칭찬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재능 대신 노력을 칭찬하라. 재능보다는 노력하는 과정을 칭찬해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과를 내는데 유리하다. 두 번째, 이름을 불러 칭찬하라. 대상을 빼면 칭찬이 아니다. 정확히 칭찬하고자 하는 대상을 지칭해서 칭찬하라. 칭찬에는 인격이 들어가야 한다. 세 번째, 의도하지 않은 행동도 칭찬하라. 의도하지 않은 행동이 선한 행동이라면 그 행동을 칭찬함으로써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줄 수 있다. 네 번째, 관계를 살펴 칭찬하라.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가 젊은 후배 직원에게 자네 요즘 젊은 친구들답지 않게
일 되게 잘하네 라고 칭찬을 했다고 합시다. 흔히들 칭찬할 때 많이들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젊은 후배는 젊은 친구들 무리에 속해 있는 젊은 세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칭찬을 받았더라도 이 사람은 언젠가 내가 젊은 세대라서 나도 싫어할 뿐이야 라고 불안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바로 한국의 관계주의 문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나만큼이나 나의 주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상대방의 관계를 고려하여 요즘 젊은 친구들이 능력이 뛰어나다는데 자네가 바로 그 친구구만 이라고 칭찬하는 게 올바른 칭찬법이라고 합니다. 데일 카네기는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찬사를 보내고 아낌없이 칭찬하자.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말을 마음속 깊이 소중히 간직하고 아끼며 평생을 두고 되풀이할 것이다. 당신이 그것을 잊어버린 뒤에도 상대방은 그것을 두고두고 반복할 것이다. 나태주 시인의 너와 함께라면 인생도 여행이다 라는 시의 한 소절입니다. 인생은 여행이다. 더구나 사랑하는 너와 함께라면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하루하루일 것이며 아기자기 즐겁고 아름다운 발길일 거냐. 오늘 말씀드린 사람을 대하는 3가지 원칙인 비난하지 않기, 잘못 인정하기, 칭찬하기를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꼭 적용하셔서 인생이란 여행을 함께할 소중한 인연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어제보다 나은 오늘, 좀 더 나은 미래를 응원하는 BTY였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